어느 해령에서 생성된 해양 지각의 연령에 따른 암석권 구조의 동서방향 단면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와, 좀 특이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한번 보죠. 우선 A, B, C 되어 있고요. 연령이 나와 있는데 C에서 A로 갈수록 연령이 많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령은 C보다도 더 동쪽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니은 C 지점의 동쪽에 해령의 열곡이 위치한다. 맞습니다. 기억. A 지점에서 암석권의 평균 밀도가 가장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암석권을 한번 보면 암석권은 지금 이 해양 지각과 멘틀의 상부 현 지금 요 색칠한 요 부분까지 합쳐서 암석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각과. 그러면 지각과 이 지각 바로 밑에 있는 멘틀 중에 어떤 것이 밀도가 더 클까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쉽게 나올 텐데 당연히 지각 아래에 있는 멘틀이 밀도가 클 겁니다. 근데 ABC 암석권은 해양 지각의 크기는 다 똑같지만 그 밑에 멘틀의 이 크기가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암석권의 평균 밀도가 가장 크려면 멘틀 부분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A 지점에서 멘틀 부분이 가장 많은 A 지점이 암석권의 평균 밀도가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A 지점에서 C 지점으로 갈수록 수심은 얕아진다라고 하고 있는데 A에서 C로 갈수록 해령에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심은 당연히 얕아지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판의 운동과 판을 이동시키는 힘 말씀드렸죠. 자, 판은 멘틀 대류와 판 자체에서 발생한 힘에 의해 이동할 수 있다. 멘틀 대류가 기역인데 판은 기역의 상승부에서 하강부 쪽으로 이동한다. 판은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 하강부 쪽으로 이동하지요. 기억 맞고요. 판을 밀어내는 힘은 해령의 사면 경사가 완만할수록 크다. 경사가 완만하다라는 거는 거의 평지에 가깝다라는 얘기입니다. 완만하다의 반대는 급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판을 밀어내는 힘은 해령의 사면 경사가 급할수록 크겠죠.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디귿은 섭입하는 판이 주변의 연약권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발생한다. 섭입하는 판은 주변의 연약권보다도 밀도가 큽니다.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섭입하는 판은 암석권이지만 그 주변의 연약권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섭입해 들어갑니다. 이 디귿 선지 굉장히 중요한 선지입니다.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정답 3번이겠죠. 3번. 그림은 플룸 구조론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A와 B는 뜨거운 플룸과 차가운 플룸 중 하나입니다. A는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차가운 플룸, B는 뜨거운 플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기억. 화산섬 기억은 니은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화산섬은 이 뜨거운 플룸인 B에 의해서 계속해서 생성된 것인데 지금 생성되고 있는 화산섬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기억이 당연히 먼저 생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지진파가 A를 통과할 때 전파 속도가 느려진다. 지진파가 차가운 플룸을 통과할 때는 전파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B는 주로 외핵을 구성하는 물질이 멘틀 속으로 유입되어 생성된다. 자, 이 뜨거운 플룸이 왜 생기냐는 거죠. 이 뜨거운 플룸은 외핵을 구성하는 물질이 멘틀로 유입되는 게 아니고요. 이 멘틀에 있던 물질들이 이 A와 같이 차가운 플룸 같은 것이 멘틀과 외핵의 경계로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상승하는 뜨거운 플룸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핵을 구성하는 물질이 멘틀 속으로 유입된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림 가하나는 수렴형 경계 하부에서의 플룸의 형성 과정을 나타낸 거래요. 자, 온도는 기억과 니은 비교를 하라는 겁니다. 기억은 이제 차가운 플룸이죠. 그럼 차가운 플룸과 같은 깊이의 옆에 있는 다른 지점, 어디가 온도가 높을까요? 당연히 차가운 플룸이 아닌 니은이 온도가 높을 겁니다. 기억이 니은보다 높다. 이거는 잘못됐죠. 니은이 더 높습니다. A의 구성 성분은 대륙판보다 해양판과 유사하다. 이 A라는 것은 뭐가 섭입한 것이죠? 여기서 이 그림에서 해양판이 섭입해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해양판과 유사할 수밖에 없겠죠. 가와 나 과정에서 형성되는 플룸은 차가운 플룸이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의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가겠습니다. 북대서양에 분포하는 열점 ABC와 각 열점에서 분출된 마그마에 의해 형성된 화산섬과 해산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10점에서 분출되는 마그마의 SiO2 평균이 63보다 많대요. 10점에서 분출되는 마그마는 현무암질이기 때문에 SiO2 함량이 적습니다. 또 A와 C 사이에는 판의 발산형 경계가 있다. 판의 발산형 경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판의 발산형 경계가 있다면, 그쵸? 판의 발산형 경계가 있다면 이 판이 다르게 이동하겠죠. A와 C 사이에서 다르게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A는 화산섬이 해산이 이쪽으로, C는 이쪽으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와 C 사이에는 A와 C는 서로 다른 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해산의 이동이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A와 C 사이에서는 판의 발산형 경계가 있다라는 거에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역에 위치한 해산. 기역에 위치한 해산은 B에서 생성된 이후 이동 방향이 일정했다. 이동 방향이 일정했으면 이런 형태의 해산 분포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생성 초기에는 지금 초기 방향대로 이동했겠지만 현재는 생성되고 있는 이 화산섬이 이 해산이 북동쪽으로 이제 이동 방향이 보이잖아요. 따라서 최근에는 이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 방향이 일정할 수가 없죠. 정답은 니은이 됩니다. 6번 문제입니다. 비슷한 문제이죠. 북아메리카판에 위치한 열점에서 분출된 마그마 A에 형성된 화산암체의 연령. 어디가 연령이 가장 적은지를 보면 됩니다. B쪽이 제일 연령이 적고 A쪽이 제일 연령이 많죠. A쪽 연령이 많습니다. 열점까지의 거리는 화산암체 A가 B보다 멀다. 당연하죠. B랑은 열점은 큰 차이가 안 날 테니까요. 최근 약 1380만 년 동안 북아메리카판은 북동쪽으로 이동하였다. 현재 열점은 여기 아래에 있을 겁니다. 이 B 바로 밑에쯤에 여기에 열점이 있을 겁니다. 열점이 있어서 뜨거운 플룸이 상승해서 해산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 만들어진 이 화산섬 해산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남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판이 남서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북아메리카는 북동쪽으로 이동한 적이 없고요. 완전 반대 방향인 남서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해야 됩니다. 화산암체 A와 B를 연결한 선을 따라 판의 경계가 발달한다. 이 문제는 열점이기 때문에 판의 경계에 속하지 않고요. 판의 내부 안에 들어있는 열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틀렸습니다. 6번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어느 해역에 분포하는 판의 경계와 이동 속도, 또 나는 자주 본 온도 분포와 멘틀의 응용곡선 문제이죠. 그림 한번 보시면, 자, 나 그림이 익숙한데 가 그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가 그림을 보면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판의 경계 왼쪽에 1번 판, 오른쪽에 2번 판이 있다고 했을 때 이 화살표 크기가 1년에 5mm를 이동한다라는 의미다라고 써 있는데요. 그림 보시면 1번 판보다 2번 판의 이동이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은 2번 판이 1번 판보다 더 빠르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판이 서로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계는 발산형 경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억 보겠습니다. 해역에 분포한다 했으니까 얘는 해령이 되겠죠. 이 발산형 경계는. 해양 지각의 연령은 A 지점이 B 지점보다 많다. 이 해령을 중심으로 해령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A 지점이 해양 지각의 연령이 당연히 많을 겁니다. 니은 B 지점과 C 지점 사이에서는 니은의 과정에 의해 생성된 마그마가 분출된다. B와 C 사이에서는 해령에서 마그마가 분출이 되죠. 근데 이때 해령에서는 압력 감소 과정을 통해서 마그마가 분출이 되기 때문에 나그래프에서는 기역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 과정은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응용곡선에서 물이 포함된 멘틀의 응용곡선이 되는 것으로 보아 물이 포함되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섭입대에서의 물의 첨가로 멘틀이 응용되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니은 선지는 니은의 과정이 아닌 기역 과정이므로 니은 틀렸죠. 다음 디귿 선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B에서 C까지의 거리분의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증가할 것이다. 우선 B에서 C까지의 거리를 보시면
이건 발산형 경계이기 때문에 B와 C 지점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모는 커지게 돼요. 이거를 딱 분모는 커진다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의 거리는 A 지점과 B 지점은 이 문제에서 둘 다 1번 판에 속하기 때문에 이 거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이 디귿에서는 분모만 커지기 때문에 점점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감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겠죠. 정답이 1번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에서는 이 디귿에서 분모와 분자 각각 어떻게 변화하는지 정확히 의미를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8번 문제 가겠습니다. 그림은 수렴한 경계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장소를 나타낸 것이다. 마그마 A와 B는 서로 다른 종류의 마그마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마그마를 보시면 자, 기역은 멘틀의 용융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이 섭입하는 지각에서 빠져나온 물은 멘틀의 용융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라고 아까 7번에 이 니은 과정에서 설명드렸죠. 기억 완벽하게 맞는 말이고요. 니은 마그마 A는 마그마 B보다 SiO2 함량이 많다. 이때 이 마그마 A는요. 멘틀에서 생성된 마그마이기 때문에 SiO2 함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이때 마그마 B는 마그마 A로 인해서 녹은 대륙지각이기 때문에 SiO2가 많습니다. 이건 마그마 B가 지표로 분출하여 굳어지면 현무암이 된다. 마그마 B는 대륙지각이 용용된 성분이기 때문에 SiO2가 많고요. 따라서 이게 지표로 분출하여 굳어지면 현무암이 아닌 유문암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지역의 판해경계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앙 분포와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장소 AB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해양이 있고 대륙이 있고 진원 깊이 300 이상인 이제 신발 지진이 일어나는 쪽이 대륙 쪽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해구와 이쪽에 갈수록 이쪽이 섭입대가 위치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A에서는 이 판의 경계이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장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진과 화산활동이 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A는 발산형 경계인 해령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령은 멘틀대로의 상승부에 위치한다 맞고요. B의 하부에서는 주로 해양지각이 부분 용용되어 마그마가 생성된다. 이게 작년 수능인가 9월 모의고사부터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이 섭입대에 있죠. 섭입대에서는 해양지각이 용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해양지각에서 빠져나온 물로 인해서 멘틀이 용용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멘틀의 부분 용용으로 마그마가 생성됩니다. 디귿 안산암질 마그마의 분출에 의한 화산활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A가 B보다 크다. 자, A에서는 해령이기 때문에 현무암질 마그마고요. B가 이제 해양지각이 대륙지각 아래로 섭입해 내려가면서 자, 그림으로 볼게요. 해양지각이 대륙지각으로 섭입해 내려가면서 이렇게 섭입하죠. 그래서 여기서 마그마가 생성되고 올라와서 또 대륙지각에 마그마를 생성해서 여기서 마그마들이 섞여서 분출하게 되면 이게 안산암질 마그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멘틀에서 용용된 거는 현무암질이고요. 대륙에서 녹은 것은 이제 유문암질이니까 얘네가 섞여서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하는 화산활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B가 큽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려서 9번 문제도 1번이 정답이 되겠죠. 10번 그림은 화성암 ABC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자, A는 SiO2가 적고 조립질입니다. SiO2가 적고 조립질이다. 즉 SiO2가 적고 조립질이기 때문에 얘는 반려암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B와 C는 SiO2가 둘 다 많아요. 근데 C는 SiO2가 많은 세립질, B는 SiO2가 많은 조립질. SiO2가 많은 조립질은 화강암이죠. 우리가 그렇게 익숙하니까. 이때 C는 뭘까요? SiO2가 많아요. 근데 세립질이에요. 이러면 밝고 화산암인 유문암이 여기가 유문암입니다. 문제 볼게요. 기억 A는 염기성암이다. 염기성이라는 건 SiO2 함량에 따라 구분하기 때문에 맞지요. 니은 B는 C보다 얕은 곳에 생성되었다. 사실 화강암, 유문암 구분하지 않고서도 문제 내용에서도 읽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으니까 암석으로 구분을 해본 겁니다.
화강암이 유문암보다 얕은 곳 틀렸습니다. 육안으로 관찰할 때 암석의 색은 A가 C보다 어둡다. SiO2가 적은 A가 당연히 어둡겠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학생이 야외에서 관찰한 여러 종류의 화성암을 화학 조성과 조직에 따라 분류하여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가는 염기성암이고 나는 조립질암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A, B, C가 있는데 B가 제일 중요하겠죠. 염기성이면서 조립질암. 그러니까 SiO2는 적은데 크기가 크다. 반려암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려암. 자, 기억. 화강암은 A에 속한다. 화강암이 염기성암이냐? 아니죠. 틀렸습니다. 해양지각을 이루는 암석의 광물 조성은 B보다 C에 가깝다. 자, C는 뭐냐면 염기성암은 아닌 조립질암이고요. B는 염기성암인 조립질암입니다. 근데 광물 조성이라는 건 염기성이냐 산성이냐 SiO2 함량을 얘기하는 건데 해양지각은 현무암질이기 때문에 B보다 C에 가깝다가 아니라 B에 가깝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나는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된 후 융기하여 지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나는 조립질암을 얘기합니다. 조립질암. 광물의 크기가 큰 암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된 후 융기하여 지표에 노출되었기 때문이죠. 정답은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총석전과 비로봉. 자, 이 그림을 외우는 게 아니고요. 특징에 대한 설명을 정확히 보면 됩니다. 육각기둥 형태의 돌기둥. 이걸 우리가 주상절리라고 얘기하지요. 그 다음 비로봉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그냥 써 있습니다. 기억 볼게요. 가의 암석에는 주상절리가 발달한다. 맞죠? 니은. 나의 암석은 SiO2 함량이 52% 이하이다. 화강암이니까 틀렸죠? 디귿. 나의 암석은 가의 암석보다 지하 깊은 곳에서 형성되었다. 디귿 맞죠? 이 문제 너무나도 쉬운 문제입니다. 12번은. 근데 역대 기출문제를 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과 같이 설명이 나와 있는 화강암과 현무암, 주상절리와 판상절리 구분하는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공부를 좀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강 3점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3강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